해고라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어디서 일하란 말입니까?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15년을 이 공장에 바쳤습니다. 통영조선소의 마지막 작업장에서 한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39살 성찬의 아버지 이길섭의 손에는 오래된 작업용 헬멧이 들려 있었고 구멍난 작업복에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조선소는 통영 경제의 중심이었지만 무리한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해고 통보가 남발되던 시기였습니다. 소장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회사의 결정입니다.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주변에 있던 동료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가슴 깊이 한숨만 삼켰습니다. 조선소 밖으로 나가는 이길섭의 모습은 비틀거렸고 저 멀리서 들리는 고깃배 경적 소리가 길섭의 발걸음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성찬의 집은 깊은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식탁에는 김칫국과 갓 지은 쌀밥이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KBS 제1라디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조선업 불황 여파로 구조조정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미칠 충격이 우려됩니다. 성찬은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조선소에서 해고됐단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대. 해고요? 아빠는 조선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성찬의 목소리가 떨리자 어머니가 조용히 그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성찬아, 어른들 사정이란 게 다 그렇단다. 내가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성찬의 마음에는 의문과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성찬의 집은 곧 담보로 넘어갔습니다. 마당 한쪽에 소중히 두었던 성찬의 피아노도 새 주인이 들어오면서 치워야 했습니다. 그 피아노는 아버지가 성찬의 첫 국제 콩쿠르 입상을 축하하며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피아노 뚜껑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피아노가 없으면 나는 이제 음악을 못할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그런 성찬을 조용히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얼마나 특별한 아이인지 알아주는 사람은 많을 거야. IQ 200이라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니? 지금은 어려워도 음악은 내 안에 남아있을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눈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는 짐을 챙기며 성찬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서 일을 하기로 했단다. 성찬아, 내가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동안 엄마가 돈을 벌어서 꼭 널 데리러 갈게. 성찬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침울한 모습과 어머니의 고된 표정은 성찬의 어린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통영 시외버스터미널. 낡은 가방을 어깨에 맨 성찬 아버지 이길섭이 12살 성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버스표 한 장은 얼마인가요? 매표소 직원은 오래된 계산기로 바로 계산 후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성찬 아버지는 지갑을 열어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성찬은 손에 쥔 작은 피아노 책을 놓지 않으며 물었습니다. 친할아버지 댁으로 가는 거야. 거기선 내가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버스는 좁은 시골길을 굽이굽이 달리며 작은 마을들을 지나쳤습니다. 성찬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IQ 200이면 뭐해? 음악 천재면 뭐해? 아무것도 소용없잖아. 마침내 버스는 작은 마을에 멈췄습니다. 먼지가 이는 정류장에 할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찬이 왔구나. 할아버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성찬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은 작은 기와집이었고 정원에는 잘 가꾼 채소밭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수탉 울음소리가 들릴 것 같은 정겨운 집이었지만 성찬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성찬의 방문 앞에서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음악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거다. 너처럼 똑똑한 아이는 누구도 무너지게 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알게 될 거다. 그러나 성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이고 창밖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는 것도 포기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찬은 시골 마을에서 아침과 밤을 맞이하며 점차 자연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철새가 하늘을 날며 내는 소리, 아침 햇살이 비추는 논밭의 바람, 그리고 들꽃 사이로 울리는 벌들의 날갯짓이 점차 귀에 들어왔습니다. 성찬은 시골에서 맞이한 첫 겨울을 기억합니다. 할아버지의 집 마당에는 가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국자를 들고 성찬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라, 성찬아. 이게 새로 찐 고구마야. 얼마나 달달한지 모르지? 성찬은 마지못해 방에서 나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작은 상 위에는 뜨거운 고구마와 따끈한 된장국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먹어봐라. 이 집밥의 맛을 어디서 느껴보겠니? 할아버지는 손으로 고구마 껍질을 벗겨 성찬에게 건넸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문 성찬은 그 단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성찬의 얼굴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소박한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란다. 시간이 지나며 성찬은 시골의 삶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저수지를 따라 걷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서기도 하고 동네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성찬아, 이게 내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음악의 선율 아니겠니? 저 강물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이것도 다 노래야. 할아버지는 저수지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물소리를 가리켰습니다. 성찬은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천천히 자연의 소리를 듣다 보니 묘하게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성찬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따금 말을 걸며 성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는 것도 음악처럼 리듬이 필요해. 우리 성찬이는 이 정도는 금방 익히겠지? 성찬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IQ 200이라면 이 정도는 쉽죠.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성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찬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철새들의 날갯짓 소리가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었습니다. 성찬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저수지 위로 아침 햇살이 비추고 물안개가 춤을 추듯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철새들은 구름 사이를 헤치며 조화를 이루는 듯한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성찬의 머릿속에서 음표들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의 속도와 철새들의 움직임이 리듬으로 들렸습니다. 물안개가 퍼지는 모습이 멜로디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성찬은 황급히 방으로 달려가 연습장과 펜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펜이었지만 손놀림은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음악이 될 줄은 몰랐는데 성찬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악보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할아버지는 성찬의 방문을 열고 방 안에 가득 찬 악보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다 내가 만든 거냐? 성찬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이 소리들이 저를 움직였어요. 할아버지는 성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성찬이는 음악을 놓을 수 없는 아이구나. 너는 이런 걸 느낄 줄 아는 아이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음악이 너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성찬은 그날 밤 늦게까지 악보를 다듬으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연은 성찬에게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그는 잃어버린 음악을 다시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성찬은 점점 더 깊은 음악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자연에서 얻은 영감은 이제 그에게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찬의 작은 행복도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성찬은 어느 날 저녁 마을 근처의 작은 마트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트 앞에서 동네 아저씨가 성찬을 불렀습니다. 성찬아, 너 음악한다고 하지 않았나? 내 아빠는 어디 계셔? 너만 남겨두고 호강하는 거 아니냐? 성찬은 돌아보지 않고 지나치려 했지만 또 다른 동네 아저씨는 성찬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잘리셨다고 들었어. 그게 다 잘못된 일인데 왜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했지? 그 말에 성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해고가 그의 마음속에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다 잘못된 일이라니 아버지가 그토록 힘들게 일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거지? 성찬은 그날 밤 할아버지와 저녁을 먹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만 먹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음악으로 아버지를 도울 수 있을까? 밤이 깊어지자 성찬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해고된 이유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 해고가 얼마나 부당한 것이었는지, 왜 아버지만 그런 대우를 받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성찬은 결심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아버지를 도와야 한다. 다음 날 성찬은 할아버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해야 해요. 아버지가 일하던 회사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람들은 왜 아버지를 해고했나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회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실 경영을 하고 있었단다. 아버지와 같은 이들은 그저 떠밀려 나가게 되었지. 그래도 성찬이는 아버지가 해고된 이유를 알 필요는 없어. 그 일이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까봐 걱정이야. 성찬은 그 말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성찬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서 아버지를 복직시킬 거예요. 할아버지는 성찬의 말에 놀란 듯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식을 사다니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할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성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성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배울 거예요. 성찬은 시골에서 음악의 영감을 되찾으면서도 아버지의 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주식시장 소식을 들은 성찬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회사를 살 수 있어. 할아버지의 헌책장에서 먼지가 쌓인 경제 관련 책들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차트란 뭘까? 이 선들은 왜 이렇게 움직이지? 성찬은 눈을 반짝이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며 차트 패턴을 익혔습니다. 뉴스를 보고 신문을 읽으며 손에 든 연습장에는 숫자와 선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성찬은 텔레비전에서 한 기업의 주가 폭락 소식을 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겁을 먹고 팔겠지만 지금이 기회야. 저가 매수라는 게 이런 거겠지? 할아버지에게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그래, 해보거라. 단, 이 돈이 떨어지면 그만하는 거다. 말씀하시면서 얼마 되지 않는 쌈지돈을 주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소액으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성찬은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전략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성찬은 기술주의 성장 가능성을 일찌감치 알아챘습니다. 1980년대 초반 컴퓨터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경제서적에서 읽고 깨달은 그는 IT 관련 주식을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만드는 곳이야. 투자할 가치가 있어. 또한 대형 회사들이 주가를 부풀리기 위해 무리하게 홍보하거나 투자하는 순간을 포착해냈습니다. 그는 이런 기업들이 결국 균열을 보이며 주가가 폭락할 시점을 차트로 예측했습니다. 여기다. 지금 다들 겁먹고 주식을 내다 팔지만 이건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야. 성찬은 저점에서 과감히 매수했고 주가가 다시 오르자 매도하며 점차 자산을 불렸습니다. 성찬은 벌어들인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큰 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 12살 소년이 그런 거대한 움직임의 중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 대신 할아버지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해고한 조선소의 주요 주주들이 더 많은 수익을 위해 고위험 투자를 감행하는 사이 성찬은 조용히 그들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그들은 매각한 지분이 어디로 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있긴 한데 누군지는 모르겠군. 조선소의 경영진 중 한 명인 박영철은 해고된 직원들의 불만에 개의치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한 건 모두 내 덕분이지. 해고가 필요하다면 감수해야 하는 법이야. 그는 고급 아파트를 사고 해외로 골프 여행을 다니며 점점 더 거만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투자 전략은 점점 무리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소의 자산을 담보로 삼아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그 사업은 예상보다 훨씬 더딘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투자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회사의 유동성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 우리 지분을 다 가져가고 있어. 박영철은 분노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매입자의 움직임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찬은 마침내 조선소 지분의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주식을 매입하는 동안 박영철과 같은 경영진은 거듭된 투자 실패와 사치로 인해 재정적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 회사의 주인이 바뀌다니. 박영철은 결국 자신의 호화 아파트를 팔고 통영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의 몰락은 지역사회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야 정체불명의 큰손이 회사의 새 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소의 아침은 언제나 바람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철문 앞에 서 있는 작업자들의 표정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몇몇은 수년간 보지 못했던 옛 동료를 떠올리며 서로 속삭였고 어떤 이들은 손에 쥔 작업 도구를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진짜 그분이 새 경영자로 오신다고? 그게 사실이야? 그래.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하게 해주실 거라고 했어. 작업자들 사이의 웅성거림이 더 커질 무렵 한 대의 낡은 트럭이 조선소 앞에 멈췄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성찬의 아버지 이길섭이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낡은 철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조선소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진짜구나. 오래전 성찬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던 동료가 가장 먼저 달려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돌아오셨구려. 이렇게 다시 뵐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끝이 떨리는 동료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야 다른 작업자들도 한 명씩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야 우리에게 다시 희망이 생기네요. 형님 같은 분이 돌아오셔야 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한 채 자신의 손을 잡는 동료들의 손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희망을 붙잡고 있는 듯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조선소의 한쪽 구석에서는 성찬이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성찬은 어깨 너머로 악보 한 장을 살짝 접어 가방에 넣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끝났어. 이제 아빠가 모든 걸 바로잡으실 거야. 그 순간 아버지가 문득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성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그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성찬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선소의 울타리 너머로 퍼지는 바닷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들려오는 선율처럼 조선소는 다시금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가 새롭게 살아나며 작업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새 경영자가 된 성찬의 아버지는 첫 출근 날부터 작업장을 돌며 직원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고생 많았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왔으니 이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네. 한편 조선소의 전 경영진이었던 박영철은 한때의 영광을 되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소의 경영권을 빼앗긴 뒤 무리한 투자와 사치로 모든 자산을 탕진했습니다. 거주하던 고급 아파트를 팔고 작은 방으로 이사했으며 통영을 떠나지 않고 근처를 맴돌며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짓인지 알아내야 해. 대체 그 큰 손이 누구였단 말인가? 박영철은 과거의 동료들과 술자리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성찬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박영철은 빼앗긴 경영권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사업에 무리하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통영 근처의 작은 부지를 담보로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 지금이 내 마지막 기회야. 그러나 그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는 더 많은 대출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건설 프로젝트는 중단되었으며 부채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파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끊어진 박영철은 조선소 앞을 지나가다 멈춰 섰습니다. 철문 너머로는 새 경영진 아래 활기를 띤 공장이 보였습니다. 활기차게 움직이는 작업자들과 성찬의 아버지가 그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 박영철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다시 일어선 거지? 박영철은 철문을 붙잡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철문을 떠났습니다. 성찬은 할아버지와 저녁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는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하신 것 같아요. 조선소도 다시 살아나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더 남았어요. 할아버지는 눈썹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그게 뭔데 그러냐? 조선소는 아빠에게 맡기고 저는 이제 음악에 집중해야겠어요. 하지만 그 전에 이 동네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예전에 아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할 일이구나. 너는 머리도 똑똑하고 마음도 따뜻하니 무엇이든 잘할 거다. 성찬은 밤이 깊도록 악보와 경제서적을 번갈아 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또 다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조선소는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성찬의 아버지는 조선소의 새로운 경영자로서 직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방침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는 성찬의 투자와 아버지의 리더십 덕분에 안정적으로 성장했으며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느 날 조선소의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된 성찬의 아버지는 작업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자 작은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소박한 공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무대 한편에는 오래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한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성찬은 조용히 손을 들어 청중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의 가족이자 친구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이 곡은 제가 이곳에서 지내며 느낀 것들을 담아 만든 곡입니다. 성찬은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마을 어르신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리 통영의 소리 같구먼. 철새들의 날갯짓처럼 가벼운 멜로디가 시작되었고 잔잔한 저수지의 물결처럼 부드러운 화음이 이어졌습니다. 성찬은 자신이 경험했던 시골의 아침과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피아노로 표현했습니다. 그날의 연주는 단순히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가족, 그리고 자신을 치유한 통영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바치는 헌정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성찬은 무대에서 내려와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감동한 듯 성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찬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알고 있니? 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줬고 이 조선소와 이 마을 사람들까지 다 살렸어. 성찬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가 더 대단해요. 아빠가 없었으면 이 조선소도 저도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컸다는 걸 보고 있으니 나는 더 바랄 게 없구나. 다음 날 성찬은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수지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철새들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성찬은 새 악보를 펼치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내 음악으로 세상을 바꿀 차례야. 성찬은 건반 위에 손을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멀리서 할아버지가 성찬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 성찬이는 결국 모든 걸 해내는구나. 앞으로도 어디까지 클지 기대가 되는구먼. 그날 아침 통영의 하늘은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게 빛났습니다.